이 총포괄 손익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조금 어렵거든요. 여기 지금 회계원리 교재 213페이지에는 213페이지, 214페이지에서 아주 간단하게 써져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우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어떤 기업이 BS 재무상태표, 이제 BS로 그냥 쓴다고 했었죠. 어떤 기업이 X 1년 초에 그 기업의 재무상태를 봤더니요. 부채가 5억, 자본이 5억. 그래서 자산이 10억이었어요. 근데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요 정도는 구분해야겠다. 요 5억은요. 다 자본금이었습니다. 주주한테 받은 돈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X 1년 말이 됐더니 이 회사의 부채는 여전히 5억이에요. 자본금도 여전히 5억이었어요. 엄마, 근데 자산이 20억 됐대요. 20억.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자본이 추가로 15억 늘었다는 소리거든요. 아니, 10억 늘었다는 소리거든요. 자본이 추가로 10억 늘었다는 소리라고요. 그럼 기초 대비 기말의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자산이 10억 늘어서 자본이 10억 늘어났대요. 자본이 10억 왜 늘어났나 봤더니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자, 손익계산서를 봤더니요. 이렇게 돼 있었대요. 수익이 20억이고 비용이 10억이었대요. 그럼 올해 번 돈이 20억, 쓴 돈이 10억이니까 10억 남겼네. 그 10억 남긴 게 자본에 들어갔나 보다. 여기까지는 우리 4장까지 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조금만 구분해 볼게요. 여러분, 기업이 번 돈 중에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한 돈이 있고요. 기업이 번 돈이지만 내 주머니엔 들어오지 아직 않은 돈들이 있다고요. 무슨 소리냐면 기업이 열심히 영업해서 장사를 했어요. 그럼 돈을 벌었겠죠. 그럼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열심히 장사해갖고 실제로 돈을 지출한 돈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내가 봤더니 실제 주머니에 들어온 걸 우리가 실현됐다고 할게요. 실제 주머니에 들어온 수익, 다른 말로 실현된 수익이 10억 있었다고 할게요. 어렵지 않죠? 비용도 봤더니 실제 주머니에서 나갔대요. 실현된 비용이 5억 있었다고 칠게요. 어렵지 않죠? 그럼 실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10억,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5억이니까 빼면 얼마예요? 5억이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실현된 이익은 얼마입니까? 실현된 이익이 얼마 있어요? 5억 있을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아니, 장사를 하다 보면 정말로 내가 장사를 해서 주머니에 돈이 꽂힌 게 있고 돈이 나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오시죠.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이런 것도 있다고요. 야, 제 친구 중에 가끔 친구 만나면 이런 친구도 있어요. 야, 나 올해 돈 5억 벌었어. 대박이야. 야, 대박. 너 뭐 장사했어? 월급 모은 거야? 아니, 집값 올랐어. 이런다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땅 같은 걸 갖고 있으면 땅값이 올라서 그 기업은 아직 땅을 팔 마음이 없는데도 땅의 가치가 올라갈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런 것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산이 올라간 거야. 땅값이 올라서 자산이 올라갔다고요. 어렵지 않죠? 근데 나는 아직 땅 팔 마음이 없어. 그럼 기분은 좋은 상태인데 아직 내가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에 산 땅이었는데 여기 20억 됐대요. 그럼 10억 가치가 뛰었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친구들한테 혹은 정보 이용자들한테 우리 땅값이 올라서 10억짜리가 20억 됐기 때문에 10억 돈 벌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주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 돈 벌었구나. 술 사라. 야, 너 돈 벌었구나. 주주 같은 경우엔 배당 줘. 이럴 거라고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어허, 땅값이 오르긴 올랐지만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은 없어. 이래야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요런 것들을 모아놓은 손익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실현 손익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요런 것들을 모아놓은 손익을 뭐라고 그래요? 미실현 손익이라고 해요.
그럼 땅값이 올랐대요. 주머니에서 아직 내가 땅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런 게 얼마? 10억 있다고 할게요. 또 땅값이 떨어졌대요. 미실현 손익. 그런 게 5억 있었다고 할게요. 내 주머니가 없었지만. 그럼 미실현 이익은 얼마 있었던 거예요? 미실현 이익은 5억 있었던 거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NI 당기손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장사해서 내 주머니에 들어온 이익, 실현된 이익, 얘를 뭐라고 그래요? 당기손이익이라고 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얘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 미실현 이익이요. 미실현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OCI라고 해요.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 회사의 가치가 올라갔지만 그래서 내가 돈 번 게 있지만 아직 얘를 실현시키지 않은 애들이라고요. 월급 받은 거고요. 기업이라면 일반 개인이라면 월급 받은 거고 이건 뭐예요? 주식 오른 거라고요. 아직 팔지 않은 주식이 오른 거라고요.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기손익은요. 어디로 가냐면 우리 배웠지만 자본 내 이익 잉여금으로 갑니다. 5억. 어렵지 않죠? 얘는 어디로 가냐면요. 얘는 기타 포괄손익이 누계에서 모여있다 해서 기타 포괄손익이 누적으로 모여있다 해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죠? 조금 어렵죠? 그쵸? 이거는요. 제가 중급회계 가면 또 우리 저기 회계원리 뒷장 가면 아주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아, 야, 너 기초 대비 기말에 자산이 10억 늘었고 부채가 고정이라서 순자산, 자본이 기초 대비 기말에 10억이나 더 늘어났는데 10억이 왜 늘어났는지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실현된 이익, 내 주머니에 들어온 당기순이익에서 5억 늘었고 가격은 올랐지만 아직 팔아서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서 5억, 기타 포괄손익에서 5억 늘어서 자본이 이렇게 늘어났구나 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자본 거래를 제외하고 자본 거래는요, 자본금이니까요. 자본 거래를 제외하고 순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요걸 총 포괄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 거래, 주주와의 거래, 주주한테 돈 받거나 주주한테 돈 준 게 없었다면 올해 기초 대비 기말의 순자산, 자본이 늘어난 건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이 포괄손익계산서상에서 총포괄손익과 똑같아져야 된다고요. 총포괄손익이 뭔데요? 수익에서 비용 뺀 건데 요 수익 안에는 실현손익도 있고 실현손익도 있고요. 미실현손익도 있다고요. 비용 안에도 실현손익도 있고요. 미실현손익도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요 실현손익만 모은 걸 뭐라고 그래? 요 실현손익만 모은 걸 당기순이익이라고 하고요. 이 미실현손익, 실제로 내 주머니에 꽂히지 않은 돈들만 모아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요걸 기타 포괄이익이라고 한다고요. 포괄손익, 포괄이익. 어렵지 않죠? 그래서 총포괄손익은 수익에서 비용 뺀 거고 순자산의 변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총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에다 비타포괄손익을 더하면 이게 총포괄손익의 합계가 됩니다. 이 그림 보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손익계산서의 총포괄손익, 손익계산서가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수익에서 비용 본 건데 맨 밑에 결국에는 당기순이익이랑 기타포괄손익을 더한 총포괄이익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총포괄이익만 보면 이 회사의 순자산, 자본이 얼마나 전기 대비 올해 증가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왜? 총포괄이익이라는 건 뭐라고? 자본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 변동액과 똑같고요. 요 총포괄이익은 올해의 당기손익 더하기 기타 포괄손익과
같아집니다. 당기순이익은 뭐라고요? 내 주머니에 들어온 실현된 손익. 기타 포괄손익은 뭐라고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